연기 위암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연기 위암 이렇게 잡아라. 첫 번째는요. 증상이 있든 없든 40세부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꼭 받아라.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국가항검진이 도입된 이후에는 40세 이상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국가항검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상이 있어야지만 병원을 찾고 내시경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많아서 치료가 참 어려웠죠. 하지만 국가항검진이 도입되고 증상이 있던 없던 40세 이상에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 게 점차 늘어나면서 그림과 같은 조기암 발견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2년 또는 그 미만 간격으로 내시경을 했을 때 전체 내시경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조기암으로 진단됐고 그중에 또 절반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항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내시경은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암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 받으시고요. 근데 그 주기가 좀 더 자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화생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위내시경 꼭 받으세요. 조금 더 자주로 줄어들었어요, 심 교수님. 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2년의 주기로 내시경 검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생이 있는 경우에 1년 간격으로 내시경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래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돼서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 일기 위암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유의하게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생이 결국은 노화의 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의 연세가 드시면 모든 분들에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그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1년 간격으로 조금 더 주기를 당기는 것이 이런 조기 위암 발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시경이지만 때로는 귀찮아서 또 때로는 이런저런 속설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련한 궁금증들을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 이런 궁금증인데요. 위내시경 이것이 궁금해요. 수면 내시경 자주 받으면 뇌 기능 떨어지고 치매 빨리 오나요? 수면 내시경 약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심 교수님. 네, 그런 질문들도 사실 또 수면 내시경 하시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편하게 수면 내시경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다 쿨쿨 자거나 또는 뭐 마취 수술하는 것처럼 마취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식은 있으면서 조금 진정 상태, 몽롱한 상태에서 좀 편하게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의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한 5분 정도의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정 내시경 시 사용되는 약물 때문에 뭐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가 많이 오거나 하는 것들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근데 제주의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걱정되니까 그냥 일반 내시경 한다는데 저도 솔직히 두세 번 해봤는데 마우스하고 막 침이 옆으로 질질 이게 도저히 못 받겠는데 이거 잘 받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생으로. 네. 저희 일반 내시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시경을 받으려면 저희가 내시경을 하는 목적이 목에서부터 들어와서 식도를 잘 보고 위를 잘 보고 십이지장까지 관찰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따라서 목을 통과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공기를 넣을 때 배가 팽창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일단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환자분들이 긴장하기 마련인데 일단은 숨을 들이실 땐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하 내쉬고 이걸 천천히 반복하면 좀 진정이 되면서 검사를 쉽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가 평상시에는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공기를 주입해서 위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막 배가 빵빵한 느낌이 들면서 트림을 자주 하십니다. 맞아. 그래서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으면 트림을 좀 참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옆으로 내시경 물고 있으면은 막 침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요. 검사 받으신 분들 창피하다 싶어서 자꾸 침을 꼴깍꼴깍 삼키게 돼요.
그러면은 잘못해서 기도로 흡입되거나 아이고야. 하는 일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창피한 거 따지시지 말고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시면 됩니다. 아니 외람되지만 우리 이 힘들다. 교수님은 내시경 하실 때 수면으로 하세요? 그냥 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까지 내시경을 받았을 때 다 일반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아, 수면 안 하시고. 대단하시다. 야, 그러니까 그 비법이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산 증인이 네.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맨정신 내시경 네. 꿀팁 참고하시면 도움이 아유, 될 것 기억해야지.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면 내시경 궁금증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심장병, 고혈압 있는 사람은 내시경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심 교수님? 네, 그래서 뭐 고혈압, 뭐 심장병 있는 분들 그 내시경 검사 자체만으로는 뭐 위험도가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진정 내시경을 할 경우에 말씀드린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약물 자체가 호흡 억제라든지 저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 특히 이제 요즘 고령 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진정 내시경이 아닌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볼까요? 세 번째, 내시경으로 조기암 수술하면 재발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요.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발 위험성은 어떨까요, 교수님?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조기암은 위 바깥쪽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암을 대상으로 치료를 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에서 분화도가 좋고 또 눈으로 봤을 때 크기가 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점막이라는 데 국한된 조기암이 주로 그 치료 대상인데요. 이 경우 내시경으로 치료했을 때 수술함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네.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면은 그 암이 재발될 확률은 1% 미만이지만 네. 수술과 달리 위가 온전하게 다 보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다른 부위에서도 또 새로운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10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티버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작년에 위내시경하고 올해 다시 하니까 위 선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도 없던 선종이 생길 수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발견을 못한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선종이 새로 생겼고 그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작년에는 검사 때 잘 안 보였다가 올해 검사에서 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성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선종이 있어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던 없던 특히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기 검진의 중요성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앞두고 있는데요. 검사 전에 커피, 우유, 초콜릿은 먹어도 되나요? 혹시 검사 전날 맥주 한두 캔도 오이? 안 될까요? 술을 초콜릿은 이렇게 녹으니까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분도 교수님? 네. 안 될 것을 알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꿰뚫어 보셨네요.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뭐 큰 덩어리 진행성 위암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내시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병변, 그럼 점막의 변화를 통해서 조기 병변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가 정말 정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내시경 전에 허락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맥주도 네.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위장 점막에 또 급성으로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자극을 줄수 있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보통 이제 한 8, 9시간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가요? 더 먹어요? 네, 괜찮을까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위장 운동에 떨어지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전날 뭐 6시, 7시에 드신 경우에도 그게 그대로 위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내시경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적어도 한 하루 전부터는 네네. 음식을 좀 가볍게 드시고 위를 좀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연기위암 이렇게 잡아라. 저희 내용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위암은
그 어떤 한보다 식습관을 공유한 가족력이 위험하다 그러셨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암이 발생률이 2배 내지 3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면 그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유전성 위암은 굉장히 드물고 이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잘 전파되고 또 식습관이 공유되기 때문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위암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다면 이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고쳐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다른 분들보다 그 간격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족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자, 그다음 다양한 위암 치료법의 발전, 수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암의 진행 정도라든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위암의 표준 수술 방법은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술과 위를 전부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나오네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위의 아래쪽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게 되는데요. 네. 위암이 중간이나 아래쪽에 있을 때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랑 절제한 이어붙이나 봐요. 다음에는 소장과 위를 연결하게 되고 저게 가능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위아전 절제술입니다. 병변이 아래쪽에 있을 때. 예, 가운데 쪽이나 아래쪽에 있을 요거는 때. 뭔가요? 그리고 네. 위암이 식도 쪽에 가까이 있을 때는 위를 전부 잘라내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표준 수술 방법이고 네네. 그 위암이 좀 일찍 발견된 경우에는 네. 선택지가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유문,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유문인데요. 그 유문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유문 보존 수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위암이 그 식도 쪽에 가까이 있더라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식도 쪽 절반 정도만 잘라내는 근위절제술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위를 전체를 다 잘라내도 뭐 드시고 생활하는데 불편이나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위협치긴 하던데. 예. 네, 네. 이게 위의 원래 기능은 그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잘게 부숴서 천천히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를 전부 절제하더라도 네. 뭐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 그 소량씩밖에 못 드시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 또 이게 잘게 부숴주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네.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관리를 네. 잘해야겠네요.